자, 우리가 항상 이쪽에 두 가지 사업은 이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을 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을 항상 먼저 하시는 거예요, 먼저. 도시개발 사업을 보고 이렇게 따라서 하는 사업이 정비 사업이니까 일단 도시개발 사업을 먼저 하고 정비 사업으로 넘어와서 정비 사업은 9시가지 사업인데 이게 이름이 6가지로 세분을 해준다고요. 특히 이 중에서 조합 만드는 사업이 있죠? 네. 이게 중요한 거고 요 마지막 이것도 소규모 사업이니까 일단 요것도 일단 빼시면 조합 만드는 사업 4개 중에서 요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이렇게 3개. 요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사업은 사업의 절차가 똑같아요. 그런데 그걸 마지막으로 요 쓰고 이제 오늘 이 정비 사업을 이제 개략적인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도시개발 사업처럼 이렇게 제가 순서를 써드릴 테니까 그 순서 정도만 기본적으로 좀 아시고 몇 가지 중요한 거 좀 볼 건데 이것도 우리가 지금 우리 기존 책에는 거기 499페이지 왼쪽에 보면 복잡하게 밑으로 쭉 써 있죠?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단순화시켜서 그것도 거기 앞 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앞에 저희가 없네? 아까처럼 여백이 없었네요. 그냥 그 앞에 환지 등기 밑에 보시면 공간이 좀 있죠? 거기다 이렇게 요것처럼 이렇게 쓸 거니까 그거를 거기다 좀 잘 정비 사업 중에서 3가지 사업입니다. 3가지 사업이면 우리 무슨 사업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자,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이나 도시환경 사업일 때 이런 상가 같은 거 또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사업은 사업의 절차가 같아요. 자, 그 사업 순서가 이것도 준비 단계 그 다음에 가운데 설계도 단계인데 이건 기정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정조 이렇게 자, 우선 앞글자로 이니셜로 기정조 그 다음에 자, 사업 시행 계획의 사라고 그래요. 사업 시행 계획. 자, 요 사업 시행 계획이 요 실시 계획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실시 계획 안에는 설계도가 들어가죠? 네. 이건 시가지 만드는 설계예요. 새로운 시가. 이거는 9시가지를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설계도인데, 근데 이거를 실시 계획하면 좋은데, 이 이름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사업 시행 계획, 실시 계획 똑같죠? 같죠? 실시 계획이나 시행 계획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같다고 보셔야 된다고요. 근데 이름이 살짝 바꿔 있는 거예요. 엄마나 어머니나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 얘기라고요. 보면 사업 시행 계획에 보면 설계도, 그 다음에 자금 계획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는 1단계는 준비 단계, 이거는 실시 계획으로 설계도 만드는 단계, 사업 시행 계획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공사의 착수, 여기서는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관리 처분 계획이 아까 전부 환지 방식 할 때 환지 계획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까 환지 계획은 종전에 500평 땅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250평을 받는 거죠. 그때는 위치를 어디다 받을 건지, 환지 계획으로 위치를 정하고 규모 같은 것들을 정한다고. 증환지인지 가만지인지를. 그럼 이 관리 처분 계획은 종전의 낡은 주택을 새로운 주택으로 어느 주택으로 분양하겠다. 이건 분양 계획이라고 한다고요. 종전에 낡은 18평짜리 빌라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24평대 아파트를 받는다. 24평대 몇 동 몇 호 이것까지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낡은 주택을 새로운 주택 어디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죠. 종전 땅이 나중에 새로운 땅 어디로 간다. 이게 환지 계획처럼 이것도 관리 처분 계획도 그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새로운 주택을 어디를 주겠다. 아까 환지는 땅을 땅으로 주는데 어느 위치로 주겠다. 그걸 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관리 처분 계획은 종전에 낡은 주택이 있었는데 새로운 주택. 근데 이거는 이제 환지 계획이란 말을 안 쓴다고요. 이거는 주택에 대한 교환 계획이니까 관리 처분 계획.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이란 말 써서. 그럼 이제 일단 보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세요. 기본 계획이라는 계획이 먼저 나오셔야 돼요. 자,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자, 우리 행정관청이 기본 계획이라는 계획을 수립을 해준다고요. 자,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기본 계획이라는 게 먼저 나온다. 이렇게. 자, 기본 계획이 사업에 대해서 방향을 지시하는 거예요. 방향. 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내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방향 지시하는 거죠. 그럼 요 기본 계획 수립하고 고시하는 거는 관청이 하는 거예요. 관청이 하시는 거야. 행정관청이. 그리고 기본계획이 나오면 이 기본계획 지시를 받아서 정비계획이라는 세부 계획을, 자, 이건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계획. 자,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계획을 한 개를 더 만드셔야 돼요. 자, 우리가 정비법에서는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기본계획으로 기본 방향 지시가 나오고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계획을 만들어서 여기서
그 재개발 사업하는 동네를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행정관청이. 자, 그러면 가만히 잘 보세요. 정비구역이 이쪽 도시개발법에서 뭐랑 같은 거예요? 도시개발구역이랑 같은 거죠? 사업하는 장소를 정하는 거니까. 예. 개발계획으로 아까 이렇게 토인교환 지시했죠? 이 개발계획이 요 기본계획하고 같은 거예요. 예. 같은데, 여기서는 정비계획이라는 세부 지시가 하나 더 나온다고요. 예. 그것만 약간 차이가 있는 거라고요. 그럼 사업하는 장소를 정했죠. 약간 물론 순서는 좀 다른데, 기본계획으로 방향 지시가 나오고, 정비계획으로 세부 지시하는 계획이 나오고, 사업하는 장소를 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시행자라니까, 시행자. 시행자인데 아까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조합을 설립해야 됩니까? 이거는 12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조합 설립이에요. 근데 조합 설립하기 전에 준비할 업무가 많아서 추진위원회. 자, 추진위원회라는 거를 먼저 준비단체로 구성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조금 이제 달라지죠? 도시개발하고. 이건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큰 틀은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큰 틀은. 자, 이 부분이 시행자 단계입니까? 시행자? 여기서도 12명 시행자 중에 3명을 정한다.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조합으로 정한다. 그런 거. 그러면 그 전부 환지 방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런 재개발 사업도 적용이 되는 거라고요. 전체 개발된 땅을 새로운 원래 소유자한테 전체를 나눠준다. 전체 주택을 철거해서 전체 주택 자체를 새로운 거기 그 주택을 조합원들한테 나눠준다. 이게 전부 환지 방식하고 재개발 사업하고 비슷한 방식이니까 여기서는 처음부터 그냥 조합을 시행자로 정하면 되는데, 조합이라는 법인이 시행자가 된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 그럼 조합 만들기 전에 준비할 게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도 또 의무적으로 하셔야 돼요. 추진위원회 구성. 그 다음에 조합 설립.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조합이라는 시행자가 설계도 그립니까? 사업 시행계획에다 설계도를 넣어서 관청한테 인가도장 받으면 바로 이제 철거해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하기 전에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어서 분양하는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분양하는 계획. 자, 일단 쭉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정조 사관입니까? 기정조 사관이라고 그래서 요 앞에 기본계획하고 정비계획은 행정관청이 만들어주는 계획, 지시하는 계획이니까. 사업시행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은 누가 만드셔야 돼요? 조합인 시행자가 우리가 아파트 1,500개를 짓겠습니다. 그럼 1,500개에 대한 설계도를 그려서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설계도면 보면 이 아파트 동배치가 쭉 나오겠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안에 무슨 뭐 이렇게 주민들이 쓰는 시설 같은 거. 서울에 우리 저 음마아파트라고 있죠? 맨날 뉴스에 나오는데, 음마아파트.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 거기가 음마아파트가 4,600세대입니다. 거기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7,600가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마아파트 현재 여기 조합은 아직 못 만들었고 추진위원회 단계입니다. 이게 조합만 설립되면 바로 사업시행계획서가 이미 거의 대부분 개락적으로 나와 있어요. 아직 확정되진 않았죠. 이 조합이 설립돼야지만 이 조합의 이름으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넣기 때문에 7,600가구를 진대요. 그래서 음마아파트는 그 단지 설계도 보니까 그 안에다가 골프장을 던진다. 골프장. 아파트 단지 안에다가 이렇게 뭐 18홀 짓고 이런 건 아니고 한 3개 정도로 해서 거기 이렇게 실제 흙으로 해가지고 잔디 깔아서 골프장을 단지 안에다 한다는 거예요. 그 4,600가구니까 굉장히 크겠죠. 더 큰 데도 있어요, 더 큰 데. 서울에도 둔총동 주공아파트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9,800세대가 되는데 거기는 18,000세대가 생기는 거예요. 18,200세대. 그 뉴스 검색해보시면 나와요. 그 둔촌 주공이 1, 2, 3, 4단지부터 먼저 시작하는데 전체 합하면 9,800가구입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여러분 그 재건축 재개발하면 일반 분양가라는 게 있죠. 일반 분양 이런 거예요. 조합원이 만약에 1,000명이 있어요. 1,000명. 근데 여기 사업시행계획으로 아파트 몇 개 준다고 했어요? 1,500개가 관청할 때 오케이하고 인가가 나왔다고요. 그럼 500개가 남아요?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1,000명 조합원 1명이 아파트 하나씩 받아간다는 전제로. 물론 예외로 한 사람이 주택을 막 10개씩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예외적 케이스고 보통 한 명의 조합원이 하나씩 받아가면 자녀분이 생깁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500개가 남으면 이게 나중에 관리처분 계획으로 조합들한테 먼저 좋은 층을 먼저 배정을 해줘요. 좋은 동과 좋은 층을 먼저 우선적으로 주고 남는 잔여분 500개가 있으면 거기에 일반 분양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일반 분양 같은 거 할 때 일반 분양가라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음마아파트가 일반 분양가가 4,990만 원 일부러 5천만 원 안 넘기려고.
그 5천만 원 막 뉴스에서 막 뭐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5천만 원 넘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4,990 이렇게 평당. 그러면 33평 일반 분양가가 그러면 그게 비싸죠? 한 17억, 18억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게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17억이라는 돈 상상 못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일반 사람들은. 33평 아파트가. 근데 그 아파트는 콘크리트가 뭐 특수한 콘크리트예요? 그런 건 아니라고요. 우리가 17억 주고 아파트 산다는 거는 주거 서비스를 사는 거죠. 그 인근에 좋은 학교를 보내고, 소위 말하는 뭐 서울대 연고대 많이 보는 학교가 주변에 있다고요. 그리고 또 거기 보면 백화점 같은 게 좋은 데가 있습니까? 백화점 같은 거 있잖아요. 주부들이 점심 먹고 이제 거기 가는 거예요. 백화점 가서 쇼핑하지 않습니까? 명품 쇼핑, 이런 거, 눈으로 보는 쇼핑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우리가 주거 문화를 우리가 사는 거예요. 17억이라는 돈은, 여기 저쪽 우리 지방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도 34평 아파트 건설 원가는 거의 비슷해요. 물론 자재를 좀 좋은 걸 쓰는 것도 있어요. 자재를 좋은 거 쓰고, 단지 안에 그런 골프장도 만들어주죠. 그런 거 다 합쳐가지고 17억이라는 얘기지. 근데 우리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 강남의 아파트가 17억이나 하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뭐 건설 원가를 내려, 건설 원가. 건설 원가는 콘크리트 비용은 거의 비슷하다고요. 대신 이제 땅값이 비싸고, 거기 그 주변에 있는 주거 문화, 우리가 거기 보내면 애들 좋은 학교를 보낸다고. 거기 학원이 되게 좋대잖아요. 학원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실제 그게 서울대 연고대 들어갈 때 나오잖아요. 통계로. 거기 있는 애들 출신 애들이 간대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쪽으로 막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애들 거기 보내려고.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공부를 지들이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어요. 지들이 지방에서 과외 한 번도 안 하도 가는 애들도 있어요. 굉장히 의지가 강한 애들이죠. 그래서 우리 집은 내가 공부해가지고 내가 성공했는데 이런 애들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힘든 케이스고, 일반적으로는 그런 학원 가서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 대부분 서울대 연고되니까 지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 테크닉을 배우는 거예요, 걔들이 공부를. 그 막상 학교 가면 이제 대학교 가면 대학 교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애들이 공부를 하나도 못하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원에서 문제 맞추는 것만 해가지고 들어왔지, 막상 수학 문제 이렇게 하나 진짜로 풀라고 그러면 못 푼다고 애들이. 정석책을 안 펴서 그래요, 정석책을. 애들이 정석책을 안 풀고 서울대 연고대를 간다니까요. 옛날에는 정석책을 정석 실력을 한 10번 정도 풀으면요, 이제 수학이 어느 정도 이제 느낌이 와요. 이게 수학이구나, 이렇게. 그러면 지들이 막 이거저거 생각해서 막 푸는데, 요즘에는 그냥 학원에서 나오는 책,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문제 있잖아요. 그것만 연구해가지고 답 맞추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하는 테크닉, 문제를 맞추는 건 잘해요. 그 영어도 토익 하면 950점인데 얘기를 하라고 하면 또 안 돼. 얘기가 잘 안 된다니까요. 무슨 얘기하고 그러면 시험 맞추는 거.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있는데, 어쨌든 일단 들어가면 된다. 그쪽 패밀리로 들어가면 된다. 애들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 관리처분 계획을 통해서 이런 일반 분양가 같은 것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업 순서가 기정은 관청이 만드는 계획도 있고, 이거는 조합이 만드는 계획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관리처분 계획이 요 전부 환지 방식 할 때 환지 계획하고 유사한 성격이라고요. 실시계획 설계도 만드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고, 사업 시행 계획이고, 여기서 이제 아파트가 몇 개가 확정되는 거라고요. 조합이 시행자고, 요 기본 계획이나 정비 계획은 관청이 뭐 하는 거예요? 지시하는 계획이고, 지시할 때 여기서도 개발 계획이랑 지시하는 계획이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 순서를 일단 잡아놓으시는 게, 재개발 사업은 기, 정, 조, 사, 관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자, 조금만 더 보죠. 자, 그러면 이제 정비법에서 이렇게 순서를 좀 잡으셨으면 기본 계획부터 한번 좀 보세요. 자,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502페이지 보시면 이제 502페이지로 한번 와보십시오.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도시환경 사업은 사업 순서 중에 제일 먼저 기본 계획입니까? 기정조니까. 그럼 거기서 502페이지에 그 01번은 안 보셔도 돼요. 그건 국토부 장관님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방침 세워주는 건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 02번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입니까? 요거는 기본 계획이라는 글자로 이렇게 약칭으로 써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 근데 이 기본 계획은 누가 수립하고 기본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요거는 꼭 좀 아셔야 돼요. 기본 계획은 지금 누가 수립하는지 수립하는 사람을 좀 보세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입니까? 거기다 군수까지만 붙이면 아까 6명이 도시의 장들이죠. 근데 군수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군 단위는 시골로 보고 기본 계획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6개의 도시의 장 중에서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서울이면 서울특별시, 우리 광주시 재개발 기본 계획이면 광주시장님이 하시는 거야.
자, 세종시면 세종자치시장, 제주자치도면 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장입니까? 요렇게. 자, 경기도 수원시면 수원시장 이렇게. 전라북도 전주시면 전주시장님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고 주의할 점은 이렇게 6명의 도시회장 중에서 군수는 수립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기본계획에는 사업에 대한 방향시를 하는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요거만은 오늘 꼭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 기본계획에서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전체 이렇게 이게 전체 서울특별시다. 제가 서울특별시장님이 서울특별시 재개발 기본계획을 만드는데 그러면 서울시에 재개발하는 동네가 낡은 동네가 있어요. 동네. 자, 여기서 흥운동, 서울의 서대문구 흥운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동네가 굉장히 낡은 동네인데 그 동네를 정비 예정구역이라는 거로 발표하는 거예요. 이거를 꼭 좀 아셔야 돼요. 정비 예정구역, 재개발 사업을 할 후보지를 발표하는 거예요. 후보지. 근데 이게 서울시가 재개발 기본계획을 만들 때 예정구역을 홍은동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발표합니다. 여러 군데. 서울에 우리 성동구 왕십리가 있으면 왕십리도 정비 예정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광주도 똑같아요? 똑같죠? 네, 광주광역시장님이 광주광역시 전체를 이렇게 놓고 그 구시가지에서 재개발 사업을 할 장소를 먼저 예정구역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정비 예정구역. 그래서 제가 샘플로 2개만 보여드렸는데 이게 실제 서울시 자료를 보면 서울시 작년도, 올해 자료입니다. 올해 9월 달에 재개발 기본계획을 보니까 170개요. 예정구역만. 제가 이렇게 샘플로 이렇게 제가 3개만, 서울은 굉장히 크잖아요. 예, 서울에 주로 이제 한강 북쪽으로 해서 여기 무슨 노원구 상계동 같은데 이런 데도 정비 예정구역으로 발표를 한 거라고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 3개만 일단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앞으로 재개발 사업을 한 후보지라고 예정지라고 하는데 우리 교재 좀 보세요. 거기 수립 내용을 보면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사업의 기본 방향, 정비 사업의 계획 기간 이렇게 쭉 써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도 4번에서 끝나버렸어요. 이게 이제 기본서 보시면 여기 기본계획에 이게 들어가야 돼요. 5번 좀 쓰세요. 5번. 정비 예정구역 이렇게 정비 예정구역도 쓰세요. 여기다 5번 정비 예정구역. 자, 정비 예정구역.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쓰시면 거기다가 건폐홀이나 용적률 이렇게. 지금 홍은동 정비 예정구역을 발표해 준 다음에 번호 6번 써야 돼요. 6번. 5번은 정비 예정구역의 범위, 정비 예정구역 후보지를 발표해 주는 거예요. 기본계획에서. 그럼 6번에다가 건폐홀, 용적률 이렇게 하나 쓰시고 그럼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서울시가 홍은동 정비 예정구역을 용적률 170% 이렇게 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 노원구 상계동 예정구역은 용적률 180% 이렇게. 이게 좀 기본계획에서 하는 짓이라고요. 근데 기본계획 왕십리 같은 경우는 요즘 시가지 쪽이니까 용적률 200%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적률이 클수록 좋은 건가요? 네, 용적률이 크면 나중에 사업시행계획에서 아파트를 더 많이 짓는다니까요. 네, 이게 170%면 아파트를 1,500개만 짓는데 200%로 용적률이 나오면 아파트를 1,800개를 짓는 거라고요. 그럼 아까 일반 분양이 더 많아지죠? 예, 그러면 조합의 수입이 생기면서 그 수입으로 나중에 여기 관리처분 계획으로 조합원들한테 이 부담금, 이 부담금을 원래보다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요. 그 사업이 잘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 재개발 사업의 구조입니다. 재개발 사업 할 때는 처음에 기본 계획에서 예정구역 발표하고 용적률이 나옵니까?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기본 계획이 그런 게 발표가 나오면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이 기본 계획을 잘 지시를 받아서 누가 잘 보시면 누가 여기 특별시 광역시 위주로 보세요. 특별시 광역시 위주로 여기 구청장들이 있습니까? 자, 우리 서울특별시나 우리 광주광역시 밑에는 구청장 계시잖아요. 그럼 구청장님이 정비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지금 홍은동이면 서울의 서대문구라고 그래요. 서대문구 홍은동. 여기는 성동구 왕십리동 이런다고요. 네, 그러면 서울시가 서울시 전체 중에서 홍은동에다가 예정구역을 발표하고 이제 용적률을 110%라고 이렇게 했으면 담당 구청장이 정비계획이라는 세부계획을 만듭니까? 네,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정비계획은 이름이 홍은동 정비계획이에요. 홍은동 예정구역 안에 들어가서 만드는 거니까. 이 왕십리 정비계획이라고요. 아까 기본계획은 서울시 기본계획입니까? 네, 범위가 틀리잖아요. 범위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전체에다가
예정구역을 발표하는 게 그게 서울특별시 기본계획이라고요. 광주에서 하면 광주광역시 재개발 기본계획. 근데 정비계획이라는 계획은 기본계획의 지시를 받아서 세부적으로 만드는 계획입니까? 이렇게. 그래서 기본계획 다음에는 정비계획이라는 계획이 나오는데, 이 정비계획은 이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이 용적률이 이제 170%가 나오면 실제 이제 기본적으로 몇 층까지 하겠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또 정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몇 층까지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면 이 정비계획 지시를 받아서 이제 정비구역이라는 데가 최종적으로 지정이 된다고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은 다시 누가 하는 거냐면 구청장들이 정비계획을 잘 보세요. 정비계획을 여기다 만들었어요. 예정구역 안에 들어가서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요거를 다시 이렇게 올려요. 정비계획을 신청을 올리면 다시 이게 특광이 특별시장님이나 광역시장님이 뭘 해주는 거예요? 정비구역을 정해주면 요 예정자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정식으로 정비구역이 되는 거라고요. 옛날에 정몽준 우리 현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전에, 지금은 아닌데 그 이전 국회의원 선거를 나갔을 때 서울시 동작구 했어요, 동작구. 근데 거기가 동작구 가서 뭐 했냐면 자기가 재개발 사업을 해주겠다고 그랬었어요. 재개발 사업을 내가 책임지고 해주겠다. 이렇게 선거운동을 한 거예요. 그 새누리당으로. 그래서 그때 민주당에서 저 불법 선거운동, 허위 사실, 허위로. 지금 보세요. 재개발 사업은 국회의원이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 동작구는 서울시에서 그 동작구 쪽을 정비 예정구역으로 먼저 해주고, 동작구청장이 뭘 만들어서?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다시 이걸 서울시로 올려가지고 서울시에서 정비구역이 돼야지만 재개발 사업을 하는 거라고요. 그럼 국회의원이 할 게 없죠. 근데 국회의원 지가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허위사실 유포를 해가지고선 고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했어요? 유죄 판결 받았어요. 80만원. 벌금 80만원. 판사가 100만원 이상을 때려야지 이게 국회의원직, 의원직 상식이거든요. 근데 유죄는 유죄인데 80만원 이렇게 때린 거예요. 그럼 아예 차라리 99만 9천 원 이렇게 때려가지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유죄인데 의원직을 유지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 이게 정치적 결정이죠, 이게. 판사 같은 경우도 이제 정치하는 사람 눈치를 우리나라에 보게 돼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국민들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안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신상이 안 좋은 일이 있을까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선거운동을 하면 이제 걸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번 유죄가, 그게 이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몽준 의원이 이게 자기가 예정구역 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비계획도 아닌데 자기가 왜 재개발 사업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압력을 넣을 수는 있어요. 그 기관장들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재개발 사업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죠. 그 국회의원이 월권이죠. 국회의원이라는 게 그런 거 하라고 원래 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업무를 곧 대표해서 하는 거지.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가 업무를 잘 봐야 되는데 지역 현안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면 그러면 사실 그것도 좀, 물론 이제 지역에서는 좋죠. 지역에서는 좋긴 좋은데 목포 가면 박지원 끝내주잖아요. 박지원 연기 좋죠. 안 좋아요, 박지원 의원입니까? 네, 거기 보면 그 박지원 의원이 지금 몇 선 의원입니까? 지금 4선인가 5선이잖아요. 그 얼마나 파워가 센 건지 아세요? 4선 5선이에요. 원래 국회의원들이 초선 되면 이렇게 앞에 나가 싸우는 거잖아요. 지금은 안 싸우는데 옛날에는 초선 의원들이 싸우고 이제 군대에서랑 똑같아요. 이등병 애들 맨 앞에 세우고 일병 그 뒤에 세우고 이거랑 똑같이 국회의원들도 이 선 몇 선 의원 굉장히, 그래서 막 옛날에는 막 때리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초선 의원 이렇게 까부냐고 그래가지고 뒤로 끌고 가가지고 혼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안 그러실 텐데 예전에는 그렇게 의원들의 선후배 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초선들 오면 이제 막 군기 잡고 막 술 먹이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참 우리나라는 어디 가나 그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요즘에 군대도 그런 문화가 없는데 군대식 문화가 있어가지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부분만 좀 기억을 하세요. 기본계획에서 예정구역이 나오면 예정구역에다가 이런 세부계획을 하나 더 만들어서 홍은동 정비계획입니까? 네, 그 정비계획 자체가 다시 서울시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 정비계획이 잘 됐다,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계획이 잘 나오면 정비구역으로 이렇게 예정자를 떼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비 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으로 못 가는 경우도 많아요. 자꾸 지연돼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예정구역 자체가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예. 그래서 사업이 그냥 백지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비구역 되면 그 안에서 이 소유자들이 조합 만들고, 조합이 이렇게 사업시행계획 같은 거 만들고 관리처분계획. 예. 원래 이제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시고 오늘 시간이 됐으니까, 자, 오늘 이제 도시개발법 공부한 걸 좀 자세히 봤으니까 좀 보시고
정비법은 6가지 사업, 그 다음에 기본 순서를 좀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